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혼자 증여하려다 세금 폭탄 맞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요, 빨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현금 증여하는 것보다는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요, 시가 대비해서 기준 가격이라든가 공시지가 아니면 공시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도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과 토지 중에서 토지분만 부분 증여하는 파셜 기프트가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은요, 부동산에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라고 하는 것은요, 은행과 관련된 금융권 대출금이 있다든가 아니면 임차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채무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 증여와는 달리 부담부 증여는 세금이 다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순증여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주택가액 10억 원에 대해서 5억 원이 채무다. 그러면요, 나머지 5억 원이 바로 순증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분 5억 원에 대해서는 다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요, 증여세 면세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배우자 간에는 6억 원, 자녀는 5천만 원인데 그 안에 들어간다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비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요, 비과세가 가능하고 아니면은 양도 차익이 전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부담부 증여를 한다면요, 세금 없이 통째로 집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부담부 증여 어떻게 세금 없이 다 증여할 수 있을까요?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억짜리 아파트를 남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출금이 6억 원이 끼어 있네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배우자한테 12억 원을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2억 원 중에서 순 증여분은 6억 원이 되겠죠. 6억 원에 대해서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 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세는 면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출금 6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1세대 1주택이다 이거죠. 그러면 양도세는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세금 한 푼 안 내고 바로 배우자한테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부담부 증여를 하면서 왜 세금 폭탄을 맞았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부담부 증여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액이 10억 원입니다. 취득가는 4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대출금이 무려 8억 5천이나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부담부 증여를 한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요, 10억 원에서 8억 5천을 뺀 나머지 1억 5천에 대해서는 증여한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출금 8억 5천은요, 양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부터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성인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 그러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빼고 1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이 10%죠. 따라서 1천만 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양도소득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주택 10억 원에 대해서 8억 5천의 채무가 있었죠. 1억 5천은 증여지만은 8억 5천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10억 중에서 8억 5천이니까 85%가 되겠죠. 그런데 이 주택은 4억 원에 그 최초에 취득했거든요. 따라서 양도 차익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은요, 6억 곱하기 85%, 5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1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분은 1세대 1주택자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되다 보니까요, 비록 양도차익이 5억 1천만 원이 났다 하더라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억 원짜리 주택을요, 그 8억 5천 부담부 증여를 함으로써 그 증여세 1천만 원만 부담하고 10억 원을 그 이상 없이 증여를 했는데 나중에 양도세 추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것도요, 놀랍게도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4억 8,881만 원이나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같이 살고 있던 처제가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1세대 2주택자로 전락된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자, 동일 세대원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포함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일까요? 자, 내가 형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형은 당연히 나의 형제자매죠. 그러니까 동일 세대원입니다. 그러나 형의 부인, 형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와 살고 있는 배우자,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의 동생, 처제가 있죠. 처제는 또 포함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처제가 주택을 한 채 더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세대 2주택이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부담부 증여를 한다. 그러면 부담부 증여, 채무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1세대 2주택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가 없었죠. 결국 뭐냐면요, 최고세율 62%를 적용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1세대 2주택이다 보니까 증여세 또한 증여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거액의 양도세를 추징당했는지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도 차익은 5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양도세 중과죠. 따라서 62%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3,540만 원은 누진공제로 빼주죠. 그리고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친다면요, 양도소득세는 3억 888만 원이나 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은 계산해서 배제됐습니다. 이 돈을 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부당무신고 가산세 40%, 3억 888만 원에 대해서 40%, 1억 2,356만 원을 추가로 내야 됐고요.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연 9.125%를 내는데 2년 만에 내다 보니까요, 5,638만 원을 내야 됐습니다. 그리고요, 증여 취득세율도 마찬가지로 최대 13.4%까지 중과를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거액의 그 양도세를 추징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문가랑 상담하지 않고 자신이 혼자 연구해서 자신이 리스크를 알아채지 못하고 증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것들은요, 결국은 뭐냐면 작은 상담료를 아끼려다가 무려 4억 8,881만 원 플러스 알파의 손실을 보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서 전문가의 소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씀 아시죠? 결국 뭐냐면요, 소탐 대실에 극치를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땅한 비용은 지불한다면요,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고요, 이러한 봉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짜 점심을 피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증여의 스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요, 혼자 증여하려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